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상회담 시즌2는 가능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018년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재개를 둘러싼 삿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정상회담의 시즌2는 가능할 것인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제쯤 열릴 것인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수차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난 김정은과 잘 지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다.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1월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바로 답하고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덧붙이면서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며 똑똑한 남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 트럼프 1기 정부 시 미국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백악관과 국무부의 요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2월 12일에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한국 등 동아시아 태평양국을 담당하는 국무부 정무차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메시지에 북한은 연초부터 음속의 12배라고 주장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해상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면서 1월 26 북한 외무성을 통해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훈련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월 말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한 데 이어 2월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의 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2월 8일 논평에서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대변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한 것을 두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거듭 자신들의 핵배기를 위한 회담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회담에 임할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 이익을 훼손치 않으면 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권적 권리란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안전이익 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중단한다면 미북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1월 28일 연합뉴스와의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월 7일 백악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2018년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정치적, 전략 환경 면에서는 북한은 2018년 고립무원 상황에 처해 있었던 데 비해 현재는 러시아와 혈맹적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이나 참수작전 등 군사적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여러 종류 개발하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전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각종 순항미사일과 수중 어뢰 등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무장 세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 당시 비핵화를 이끌어낼 카드로 여겨졌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 특히 러시아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각종 지원을 함은 물론 대북 제재를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의 활동까지 종료시킴으로써 무력화되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할 긴박성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어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의 진심이었던 네오콘들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비현실적이 되면서 목표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언급한 트럼프 정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도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전략적 목표라기보다는 대북 협상 카드로서 최대의 목표치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미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 위협 제거 또는 완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당분간 강대강 전략을 유지하면서 핵무력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진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시키는 충분한 합의를 이룬 후에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주권 및 생존권을 내세워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종전선언, 더 나아가 대미 수교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전권 보장을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괴리가 너무 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도 별로 없어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미북 회담이 쉽사리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한의 위협 제거라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들의 안보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북한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핵 군축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대폭 줄이는 거래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악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외교안보부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고 한국의 핵심적 이익이 고려됨이 없이 협상이 진행되는 일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